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과 대학 교육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정보통신 기술 교육 관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음, 발표에 앞서서 먼저 그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 보시면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전적 의미로서의 미디어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강의의 의미에서의 미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디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IPTV, 케이블 TV, 그리고 위성 방송, 즉 협의의 미디어인 방송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간의 접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과 학생들에게 콘텐츠의 제작, 편집, 송출, 그리고 이를 전송하는 통신사의 정보통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인사이트를 좀 증진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 시작에 앞서서 제 양력이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LG CNS, LG 전자 그리고 현재 LG U+를 거쳐오면서 많은 방송 시스템을 추진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천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방송 미디어의 최신 트렌드를 통해서 교육의 방향을 일정 부분 제시해보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도 한번 되돌아보게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그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LG U+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의 발표 영역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소비자들께서 많이 보시는 통신사들의 B2C 화면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화면이지만 KT나 SK도 유사한 상황이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 왼쪽에서부터 보시면은 모바일, 인터넷, IPTV 등등 저희가 사용하는 익숙한 서비스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통신사의 이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방금 전에 보신 B2C 외에 그 B2B 영역에 대한 서비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B2C 대비 B2B는 기업의 비즈니스라는 어떤 속성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IPTV 그리고 케이블 TV, 위성 방송, 또 CDN의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은 여기 보시는 그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전용회선과 IDC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단순해 보이는 두 개의 카테고리인데요. 과연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환경의 다변화, 다변화에 따른 교육 방향성, 그리고 CDN의 중요성과 미래입니다. 먼저 방송 환경의 다변화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최근에는 중국이 6G를 준비한다는 어떤 소식들, 또 AR, VR의 높은 성장률 등등이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도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뉴스들입니다. 이런 어떤 정보통신 뉴스 중에 방송 산업에서의 핫 이슈는 뭘까요? 방송 산업에서는 단연코 작년과 올해 있었던 LG U+와 CJ 헬로비전의 합병,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과 같은 그 소위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합병이 빅 이슈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뉴스를 소구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뉴스지만 사실 이런 뉴스들은 시청자의 시청 방식의 변화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서 이루어진 현상인데요. 생활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랜 기간 방송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정해진 편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지엽적인 로컬화된 방송은 어디서 어떤 형태의 단말로도 시청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시청 시간 역시 그 편성에 의해서 스케줄된 어떤 시청 시간이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어떤 위성, 케이블, 송신탑을 활용한 이제 원웨이적 성격의 방송은 점점 IP를 기반으로 한 멀티웨이적 성격의 TV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죠. IP 기반의 방송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IP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케이블 TV 사업자랑 합병하는 것은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던 거죠. 이런 실제적인 저희가 느끼는 변화들이 어떤 기술을 수반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이제 교육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지상파의 어떤 송신탑을 통해서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집에서 흔히들 보시는 통신사의 IPTV 셋탑박스를 통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을 통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파란색 선이 소위 KBS, MBC, SBS를 위주로 한 지상파 방송을 보는 방법인데요. 송신소부터 맨 아래 위성까지 네 가지 방법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송 경로가 가장 많죠. 그리고 밑에 보시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이게 PP라고 약어로 총칭을 하는데요. KBS, MBC, SBS 같은 지상파가 아닌 뉴스, 뭐 종합 편성 채널이라든지 뭐 홈쇼핑, 그다음에 영화, 예능 채널 이런 것들을 저희가 PP라고 합니다. PP가 방송을 보내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 선인데요. IPTV, 케이블 TV, 위성 세 가지로 방송을 전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전에 뉴스에서 어떤 걸 보셨죠? IP를 기반으로 한 통신 사업자가 케이블 TV 사업자를 합병한다는 걸 보셨죠.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저 가운데 저 회색 영역은 기존의 케이블 환경에서 IP 환경으로 바뀌게 됨을 저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송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 교육의 핵심이 IP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망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저희가 대교협에서 준비했던 산업계 관점 요구 분석 자료에도 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했던 것 중에 설계와 구축 영역입니다. 보고 계시는 다양한 통신망의 설계와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방금 전에 보신 그 방송의 송출 방식은 사실 기관 통신망 설계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레데이션을 해서 강조드린 이유는 실제로 그 이제 회사에서 현업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IP 기반보다는 TDM 기반의 방송 네트워크가 워낙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IP 기반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대학에서는
올IP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산업계에서는 이제 취업을 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업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아레나를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에서 저런 기초를 좀 닦으셨으면요, 대학원에서는 압축 다중화, 즉 인코더, 디코더 기술, 그리고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안보코어 이런 기술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통신망이라는 기초 위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즉 튼튼한 기초 위에 기술을 학습하셨다면, 다양한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셨다면 졸업 후에는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방송사 그리고 시스템 제조사 등등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이 꽤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방송을 짊어지게 될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N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급격한 성장은 연도별 매체 이용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역시 글씨가 좀 작네요. TV라고 이제 그림이 있고 위에 이제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이 뭐냐면은 시청 시간입니다. 보시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아직은 TV가 시청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스마트폰의 시청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지금은 콘텐츠에 따라서 역전하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제 모바일 시청들은 저희가 OTT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또 옥수수, 유플러스 TV 같은 서비스, 또는 이 방송도 유튜브로 나간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죠. 단말들을 어떤 걸 사용할까요? 아래 보시면 97.9%가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청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B2B 서비스 안에 이제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모바일 기기로 방송을 보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사실은 CDN입니다. CDN 기술은 그림을 보시면 시청자가 이제 콘텐츠를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면은 LG U+, SK 브로드밴드, KT에 있는 CDN 서버들이 방송사의 콘텐츠를 동기화를 시킵니다. 일단 동기화를 시켜놓고 시청자가 요구하는 어떤 경로와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가지고 전송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좀 더 그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지를 일단은 좀 콘텐츠를 많이 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기술들, 그리고 시청자가 콘텐츠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경로를 탐색해서 전달하는 기술, 이걸 이제 로드 밸런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콘텐츠가 뒤죽박죽이면 안 되겠죠. 싱크가 맞아야 돼요. 타폴러지에 따른 콘텐츠 싱크로나이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죽지 않도록 하는 백업 시스템, 이런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방송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고 계시는 용어들은 정보통신기술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냥 IT 용어들이죠. 점점 방송이 IP를 기반으로 한 IT로 진화가 되고, 이미 사실은 기존의 레거시한 어떤 방송 환경은 상당히 좀 구시대적인 유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CDN도
대기업의 산업계 관점의 요구 분석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참 요구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유선 기간 통신망 그리고 무선 이동 통신망 요것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거의 기초를 이루는 IP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2번, 3번 말씀드려도 어떤 충분히 이제 강조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뭐 스토리지라든지 백업 장치라든지 네트워크 스위치, 아까 말씀드린 로드 밸런싱 장비 이런 것들을 실제 장비를 갖추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이제 그 입사하는 신입 사원들을 보면은 실제로 배치받는 부서가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것이랑 좀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그분들의 실수라기보다는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부서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좀 정확하게 줘야지만 그런 것들이 잘 매칭돼서 어떤 시간의 기회 비용을 좀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과 대학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예비 신입사원들이나 신입사원들께서 이제 자주 하실 만한 질문들이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방송 전문가로서 저한테 가장 좋은 질문은 방송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질문이겠죠. 예. 방송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은 먼저 그 콘텐츠나 어떤 통신이나 장비 중에서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선택한 분야로 입사를 하신 다음에 다른 분야로 영역을 좀 확대해 가신다면 충분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LG CNS 입사를 할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해서 뭐 편집기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만져보고 또 편집기를 만지다 보니까 그 편집기를 구동시키는 워크스테이션도 좀 알게 되고 워크스테이션을 만지다 보니까 좀 더 커다란 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치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통신사로 이제 그 전송 기술 쪽으로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장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또 이제 그분 나름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형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영역을 하나 선택을 해라.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런 질문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입사할 수 있나요? 뭐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제가 뭐 딱 집어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채용 때 그 자료나 면접 같은 걸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정보통신 관련 학과 출신들을 선호하세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타 학과 대비 이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전문 분야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그 전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스펙들이 있어요. 예, 스펙이 10가지면 10가지를 빽빽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취업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전문가니까 나는 뭐 이런 프로젝트만 하면 돼, 이런 기술만 알면 돼. 이러면은 사실은 채용을 하시는 그 담당자분의 관점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